그래요. 해봅시다. 이번 시험 1등급 비율은 4.5%, 그 다음에 2등급 비율은 20%, 3등급은 47% 이렇게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3등급까지는 그냥 거의 기본이다. 공부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무조건 갈 수 있고, 2등급 20%니까 다른 과목 비하면 거의 2배죠. 거의 2배지, 비율상. 1등급 4.5%는 뭐 다른 과목이랑 비슷한데 아마 올해 시험은 이거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4.5보다 한 6, 7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자, 일단 21번부터 볼 건데 앞엔 됐고, 21번 문항은 글은 쉬웠는데 소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다음 해보시면 뭐 음악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다. 얘를 주어로 잡아야 돼. Note names가 주어란 말이지. 이름은 반복된다. 뭐 때문에? Perceptual phenomena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이게 2배로 곱한다는 뜻이고 halving이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를 2배로 곱하거나 2분의 1을 곱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름이 반복된다. 우리가 2배로 올리거나 반으로 깎으면 we end up with a note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뭐랑? 우리가 시작한 거랑.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도랑, 위에 있는 도랑 음이 비슷하잖아. 들리는 게.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옥타브라고 하죠. 이런 관계는 2대1 또는 1대2라는 이런 주파수 관계는 옥타브라고 불린다. 그럼 이제 이 글에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도랑 도가 비슷하게 들린 이유. 그치? 자, 또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In spite of large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musical cultures, every culture we know of has the octave as the basis for its music. 모든 문화권이 옥타브를 음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even if it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다른 음악 전통과는 별로 공통점이 없을지라도 옥타브를 근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은 또한 notion of circularity, 어떤 순환성 이런 개념으로 이끄는데 이게 색깔에도 유사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밑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미 필자의 핵심 주장은 도랑 도가 같은, 이게 하나의 옥타브 차이가 나는 거잖아. 주파수는 2배가 됐는데 같은 음으로 들린다. 이게 옥타브다. 이 정도에서 필자 주장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냥 쭉 읽어보시고, 하지만 안 읽을 수는 없겠죠. 그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안 읽을 수는 없어. 이거는 모르니까. 자, 근데 빈칸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있어요. 보자. The same is true in music, and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2개의 차원이 있다. 하나는 톤이 올라가는 거, 또 하나는 account for the perception sense that we've come back h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옥타브 얘기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면 도에서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갈 때는 음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조금 더 올려가지고 다음 도가 되면 이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옥타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나머지 한번 배제를 해보시면 Identify tonal differences within the same octave. 같은 옥타브 안에 있는 음색의 차이를 특정한다. 얘는 도에서부터 시까지 이 음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이랑 무관하다. Return to the original note with an identical frequency.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원래 음으로 돌아왔다. 근데 주파수가 같다며. 옥타브는 주파수가 달라야 돼요. 옥타브는 440Hz가 A면 880Hz가 A여야 돼. 올라가야 된다. 같은 주파수라 했기 때문에 얘는 날아간다. Reach the notes named the same.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음을 가진 요 different pitch가 different frequency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름이 같지만 실제 위치는 다른 거야. 주파수 다르다. 3번이 답이고요. Restored musical sensitivity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음악적 어떤 예민성 이런 얘기는 아니고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s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가진 음들로부터 어떠한 주파수 패턴을 구성한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얘가 여기 안 들어가요. 넣어서 읽으면 주어진 문장에 5번이 들어가질 않아. 그치?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고 22번은 답이 1번이죠. 예, 넘어가고 23번은 이것도 되게 쉬워요. 이거는
얘는 글을 딱 읽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 A랑 B 비교하고 있다. compare and contrast 형태라고 하죠. 여기 얘기하는 게 incorporate multiple forms of evidence.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뭐야? 나레이터랑 biographer. 저 biography가 자서전입니다. 나레이터로서 접근하는 사람과 자서전 작가로서 접근하는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 이용해서 잡아내시면 답 1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죠. 이거는 A랑 B 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 갔어? narrator 여기를 B로 잡는다면 여기 있는 biographers를 A로 잡아서 둘이 개인적인 기억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잡아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면 얘가 조금 어려웠죠. 항상 뭐 제목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는 3학년 문제 특징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수도원은 were the engine room of the Middle Ages. 그렇대.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수도원이 provided intellectual leadership, 어떤 리더십 제공했다. 뭐 그래요. 여기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이게 다 어디에 리더십을 제공했다의 구체적 사례잖아. 근데 그게 글의 주제일 리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다 세부 정보니까 싹 다 빼버리시면 되고요. They did all this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부과하는 isolation, 고립이야. 수도원이 고립돼 있다는 특징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얘네가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력을 제공했다라는 거는 딱 봐도 그냥 명사에서 예시를 전개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isolation이다. 독립돼 있다. 체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비문이 하나 있어요. 다음 문장 주어 뭐예요? 저 for 때문에 이게 혹시 이거 표시하지 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닌가? 그럼 이거 일종의 장소부사 도치인가? 라고 생각해봤는데 뒤에 주어가 될 만한 게 없어. 그렇지? 자, 얘는 비문인데 이 for를 분리하고 생각해보세요. 수도원이 were intended, 의도됐어, to function, 기능하도록 의도됐어, as places, 장소로, 어떤 장소, set apart, 얘가 isolation이랑 같은 단어겠지. 자, 구분된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의도가 됐다. 세상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 in which절은 이 수도원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얘가 왜 비문이냐면 저 for이 because예요. because로 문장이 시작할 수 있어, 완전한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시작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혼자 있어도 돼요. because 접속사거든? 접속사는 큰 문장과 작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큰 문장이 없이 because하고 작은 문장만 써놓으면 이거 원칙적으로 비문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 원래 because는 두 개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돼요. 내 필자가 지멋대로 이거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치? 자, 어쨌든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Religious prayers and praise laid heart of 뭐 수도원, 뭐 어쩌고저쩌고,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and those outside believe. 여기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걸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데 주어가 두 개입니다. Those following this life. 누구야? 수도원에 사는 수녀들. 그 다음에 those outside.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 주어로 잡을 수 있지. 이거 잡으면 풀리는 겁니다.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뭐라고 믿었어? 수도원 삶이 were led for the benefit of the wider society.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고 있었다라고 믿었대. 자, 그 다음 뒤에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And that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functions as penances on behalf of the community. 요 단어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거. 참회잖아, 참회. 이 핑크색 부분 두 개 잘 읽어보시면 수녀님들이 수도원 가가지고 고생하시는 게 그들만을 위한 거라는 거야? 아니면 그들과 밖의 사람들을 모두 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후자에 가깝겠지. 전체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게 수도원 생활이 당연히 본인의 어떤 그런 성스러운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뭐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위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뭐 대속한다고 하죠. 대속해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요거를 글의 주제로 잡아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How to regain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Why did Middle Ages demanded religious figures be isolated? 요구했어요? 중세시대가 요구한 거야? 수녀한테 들어가라고? 자기 발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Grace of Solitude. 그리고 일단 콤마가 찍혀 있으면 얘가 제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어떤 단어 나오고 콤마 찍고 뭐 있잖아. 얘 제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제목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The grace of solitude,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이 detached from이 아까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선지가 날아가 버렸는데, 표시가 날아가 버렸는데, 얘가 떨어뜨려져 있다는 거야. isolated, set apart. 이 두 개랑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ttached는 얘를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얘는. 이게 이거예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를 대속해서 참여하는 과정.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면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3번이 그대로 답이겠고요. No sacrificial leaders, no flowering of civilization. 이거 너무 과하지. 이 리더들이 없으면 문명 발달하지 않았겠다라고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해요.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다. 5번 고른 사람은 없을 거고. 괜찮죠? 자, 그러면 29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굉장히 쉬운 어법 문제인데 얘는 분사구문이니까 문제가 없고 얘 보시면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위치랑 이니치를 물어볼 때 절대 선행사 가지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냐 후냐 이거를 수능 문제에서 물어볼 리가 없어. 그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그 문제는 안 나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치가 나왔다는 거는 뒷문장의 완전성을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꿀이 are blended together. 끝났잖아, 문장. 수동태로.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인위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할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있잖아. find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요 오형식 문장 있죠? 요거 형용사 자리 들어간다는 거. 나머지는 이건 그냥 간단한 수일치 문제고 얘도 간단한 수일치 문제니까 아마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자, 30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얘가 이제 소재가 조금 까다로워요. 자, 한번 가보시면 What is soft path river engineering? 부드러운 길 강공학?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is to liken it to a footprint in the forest. 어떤 숲 속에 그 길, 숲길과 숲길생 말고 미안하다. 숲에서의 길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Suppose a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어떤 숲길에, 자꾸 숲길이라니까 이상하네. 산에 있는 길에 나무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라. Soft path response는 우리가 얘가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얘는 would be to simply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길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이렇게 나무가 하나 쓰러졌어. 그러면 soft path response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회피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그대로 두고 새 길을 만들어준다. interventionist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아마 알 겁니다. intervene, 개입하다라는 단어 있지? 얘를 명사화시킨 거예요. 더 개입적인 조치는 would be to remove the tree. 이 나무를 밖으로 빼버리는 게 더 개입적인 조치다. 개입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연 환경에 개입한다는 거야. soft path는 그냥 나무가 떨어졌으니까 유감이네. 나무 좀 쉬어야지.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개입적인 거는 이 나무를 치워서 원래 길을 복원해준다. 맥락상 remove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더 개입적인 반응은 might be to straighten and pave the path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얘는 이거를 영구적인 도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무 치운 다음에 이렇게 길이 새로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영구적인 도로를 만들어버린다. 다시는 나무가 떨어지지 못하게. 영구적인,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소프트에서 하드로 넘어갈 때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개입 정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he true high modern step with 진짜 극단적으로 개입주의로 가면 이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 고속도로 까는 거야. 나무고 나발이고 다 없어버리고 그냥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놔. 이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필자는 우리한테 이 soft path response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soft path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hard path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그 개입의 정도는 나무를 치우는 걸 수도 있고 다시 나무가 못 떨어지게 어떤 영구적인 도로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다 밀어버리고 고속도로에 깔아버리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극단적인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된다. 자, 뭐 고속도로 만든다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The soft path engineering has unique advantage. 다시 소프트로 돌아왔어요. soft path engineering은 어떤 특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대. Of intellectual modesty. 지적인 절제라는 특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대요. 절제하는 건가요? 절제하는 거죠. 자연에 개입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절제야. 뭐에 관련해서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s. 이제 다시 강 얘기로 돌아왔어. 이제 나무 얘기를 지워버리고 강 얘기로 돌아왔다. 같은 개념을 응용해 보시면 soft path response는 강의 줄기를 인간이 손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강의 흐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겠지. 괜히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soft path response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보시면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 강에서 hard path engineering은 뭐겠어요? 여기 강이 흐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메꿔버려. 여기 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운하 뚫어. 이렇게 해버리는 게 hard path engineering이겠지. 강에서는. 그치? Soft path engineering accepts the variability in the river's movement as insignificant. 이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Soft path는 자연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연이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존중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insignificant가 아니고 significant로 5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소재가 조금 생소해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뭐 잘 넘어오시고요. 31번 보시면 얘는 얘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근데 이게 사실 빈칸 위에 단서가 있어요. 우리한테 안 보일 뿐이지. 바로 위에 단서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 단서를 잡아가지고 푸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안 되고 끝까지 읽고 나서야 저기 단서가 있었네 하고 사후적으로 자기의 풀이를 검증하는 식으로 나왔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가보시면 We know that animals have evolved a variety of patterns to manipulate the perception of their predators. 그들의 포식자의 인지를 조작하기 위해 다양한 패턴을 발달시켰다는 걸 안다. 뭐 하기 위해서?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새들은 utilize 빈칸을 사용한다 in mating domain. 짝을 만났는데 빈칸을 쓴대. 근데 직전에는 안전을 위해서 지각을 조종한다라고 했어요.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목적은 이거를 safety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짝짓기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잡기 쉽지 않다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잡아? 이거 못 잡아. 당연히 처음에 읽었을 때. 이렇게 풀면 약간 만약에 요걸 단서로 잡아서 답을 2번을 고르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약간 찍은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내려오긴 해야 돼. The males construct the bower. Its function is to provide an arena in which males display to females standing in an avenue that leads up to the bower. 이렇게 둥지가 있으면 이렇게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여기 있는 암컷을 위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잖아. 여기 이제 수컷이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올 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은 어떤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larger objects are placed closer to the bowl. 큰 물체들이 여기에 배치가 된대.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 점점 요렇게 배치가 된대요. 큰 거를 둥지 가까이에 두고 작은 것들을 멀리 배치한다. 이것은 create a forced perspective. 이 forced perspective라는 말도 우린 본 적이 있습니다. 원근법 지문에서 나왔던 얘기지 이게.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The bowl appears to be smaller. 얘가 어떻게 보인대요? 얘가 작아 보인다. 작아 보여? 그럼 상대적으로 이 옆에 서 있는 수컷 새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얘는 커 보이겠지. 이걸 이용해서 나 크다라는 걸 어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괜찮아? 근데 난 여기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야,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앞에 장식물을 쌓는 거랑 얘가 작아 보이는 거랑 사실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약간 납득이 안 되긴 해요. 근데 필자가 그렇대. 이건 그냥 수용을 해야겠지. 그치?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점차 이렇게 쌓아내면 이쪽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얘가 작아 보인대요. 왠지는 모르겠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이 물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 보이고 여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커 보인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논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인다라고 필자가 얘기했으니까 수용하시면 돼요. 자, 실제 얘가 이 보어가 작아 보인다. 그리고 새는 더 커 보인다. 자, 그리고 Andler and his colleagues suggested the male courting in the bower now appears larger. 더 커 보인대요, 새가. 그 다음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암컷에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원근법을 이용한 거지. 또는 원근법 내지는 착시 현상을 이용했다라는 단서를 잡아내셔서 답을 2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요거 일단 1번은 확실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 이걸 예쁘게 꾸며가지고 얘가 온 건 아니잖아. 얘가 예뻐가지고 온 건 아니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5번 locational advantage. 요거 고른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locational advantage는 얘가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장소가 원래 제공하는 어떤 장소적 이점이 있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커, 예를 들어. 그러면 일부러 큰 거 옆에 가 있는다. 이럴 때 우리가 locational advantage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가 커 보이기 위해서 지가 이거를 쌓아 올린 거잖아, 여기다가. 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소적 이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2번이고요. 2번의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위에 저기 있습니다. 아, 얘가 포식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근법 또는 이 지각, 오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짝짓기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개의 근거로 교차 검증해서 풀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2번은 이거는 여기 있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내신 문제로 풀었던 거니까 가볍게만 볼게요. 필자의 주장은 결국 공감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공감 도움 안 된다가 필자 주장입니다. 갈등 해결 상황에서 공감하는 척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 이거 이유 우리 다 암기했었잖아, 옛날에. 기억 나시나? 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지? 일단 공감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공감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것 때문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뻘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거를 찾아드리면 여기 있어요. 그거 이제 내신 안 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Empathy makes such conflict worse. 그래서 더 나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공감을 하라는 처방은 어떻다?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넘어가 되지 이거는? 33번으로 가보자 이제. 얘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입니다. 자, 다른 생태계에 비해서 숲은 산림은 비교적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빈칸은 아니다. 그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빈칸은 아니래. 그러니까 산림은 뭐가 아니다. 내지는 숲은 뭐가 아니다.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wetlands
저 세 개가 이거야. 그 습지랑 목초지, 초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생태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생태계들이 그들의 어떤 특이한 생물체를 가지고 있고 그게 다만 산림만큼 부유하진 않다, 풍부하진 않다. The ecological problem of this process. 이 과정에, 이러한 과정의 생태학적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했는데 저 this process가 위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이라는 얘기가 위에 없어. 저게 빈칸이지 그러면. this process를 찾아서 이 자리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온 적이 없잖아. 이러한 과정은 묘사됐다 또는 실현됐다 다양한 장소에서. 그러나 classic example of this, 이 this도 마찬가지. 얘도 빈칸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것의 전형적인 예시는 스코틀랜드나 북영국에서 발견될 수 있다. Here the Forestry Commission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extensive areas of wetlands. 얘네를 습지에다가 뭔가를 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turning them into forest.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했네. 그럼 this process가 뭐예요? 산림이 아니었던 걸 산림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던 이 세 개의 예시 있죠? 얘네를 강제로 산림으로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야. 전형적인 예시가 wetland를 forest로 바꾸는 거라며. 그럼 this process는 산림이 아닌 것을 산림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형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어디는 괜찮았냐면 원래 산이다가 다른 걸로 변한 거를 다시 산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너무 보편화돼서 이제 그냥 모든 땅을 다 산림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문제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Complain about the Commission's work because it is not restricted to formal forest sites. 기존의 산맥이던 곳만 다시 바꾸는 게 아니고 다 바꾼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린 찾았거든. This process를 이미 찾았단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을 찾으면 돼. 선지에서. 1번. Grounds for investigating the value of forest expansion. Forest expansion 괜찮아요. Forest expansion의 가치를 검사하는 것에 대한 근거. 검토하는 것에 대한 근거. 이 뒷부분은 괜찮은데 저 앞부분이 안 괜찮지 않아? 저런 얘기는 아니었잖아. 우리가 정확하게 this process로 찾아놓은 내용이 이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이코시스템에 비해서, 다른 이코시스템에 비해서 포레스트는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른 형태를 포레스트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포레스트가 좋은데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참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이코시스템을 싹 다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관점에서 1번을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놓은 정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건. 날아갑니다. A basis for extending institutional aid to entire ecosystems. 기관적인 도움, 조직적 도움을 확장하는 것의 근거. 어디에 대해서? 모든 생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생태계를 포레스트로 바꾼다는 이 핵심적인 주장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선지에. 뭐 도와주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 이 이코시스템의 특유한 형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와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선지는. 우리가 찾는 정보에 맞지 않습니다. 3번. Taken as a reason for introducing exotic species. 야, 이거 본 사람 없지? exotic species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ccepted as evidence for increasing ecological enrichment. 얘도 마찬가지예요. ecological enrichment를 증가시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다. 얘 그럼 2번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ecological enrichment, 다음에 aid to entire ecosystem. 얘가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 없어요? 포레스트로 바꾸면 안 된다. 즉 바꾼다. 포레스트로 바꾼다라는 이 핵심적인 주장이 2번, 4번에 둘 다 없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4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 많아.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핵심 정의 없기 때문에. Justification for converting non-forest into forest. 이게 답이겠죠. 얘가 이렇게 쉽게 풀리려면 저걸 썼어야 돼. 여기다가 연필로 다른 형태에서 forest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가 내 글씨로 썼어야 돼. 그래야 선지를 보고 5번 남기고 나머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2번, 4번에서 전다고.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이게. 절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언어로 답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34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얘도 오답률이 꽤 있었던 문항으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일단 소재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갑자기 복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 풀다가 다른 생각을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복권 맞으면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진짜 맞으면 뭐 할 거야? 30억 맞았다고 생각해. 세금 떼고 30억 딱 들어와서 뭐 할 거임? 세영이 뭐 할 거야? 주식 30억으로? 30억으로 주식하면 30억이 3천만 원이 될 수 있어. 아, 시드로 해서 ETF 같은데 박아놓는다? 그래? 요즘에 뭐 할 거야? 30억이 복권으로 딱 들어왔어. 부동산. 강남에 아파트 하나. 일단, 그치. 연우는? 집 사고. 혹시 자기 좀 특이한 거 하겠다. 난 30억으로 특이한 거 하겠다는 사람 있나? 그래요? 난 뭐 하지? 일단 30억이 생기면 이 건물을 사서 학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먹어버리는 거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복권 얘기가 나와가지고 분명히 풀다가 복권? 복권? 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사실 영어보다 국어에서 되게 심하거든. 국어에서 비문학에서 내가 좋아하는 소재가 나오거나 문학에서 너무 이제 감정이입하게 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한 20분을 쓴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겠지? 이게 T의 감정으로 읽어야 돼. T.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지. 여기서 나 복권 맞으면 오늘 내가 라면 안 먹고 뭐 먹을 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풀면서.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여러 행위자의 선호를 하나의 집합적인 선택으로 모을 때 it is easily seen that the 대절 이하가 명확하게 보여진다. Certain cases, 빈칸. 특정한 경우들이 빈칸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안 풀립니다. 당연히 안 풀리죠. 어떻게 풀어 이거를. For example,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두 개의 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두 명의 행위자가 한 명은 A를 선호하고 한 명은 B를 선호한다면 there's no deterministic way. 결정적인 방법이 없어요.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적 방법이 없어. 뭐 없이? Violating. 위반하지 않고 두 개의 공정 조건을. 첫 번째, 익명성. 두 번째, 중립성. 자, 그 다음 문장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익명성의 정의란 뭐야? 선택이 그 행위자의 신원과 무관해야 된다요. 비밀 투표해야 된다. 비밀 투표. 네, 투표의 4대 원리 알지? 비밀 투표, 뭐 직접 투표 또 뭐 있지? 보통 평등 뭐 이런 건가? 하여튼 그 4개 있잖아. 왜 법과 정치에서 배울 거 아니야? 정처 배울 거 아니야? 자, 이게 비밀로 투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neutrality는 공정성이죠. Whereas neutrality requires impartiality towards the alternatives. 이 대안에 대한 어떤 impartiality, 객관성을 요구한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 명이야. 여기 네모난 사람이 있고 또 네모난 사람이 있어요. 얘는 A를 선호해, 얘는 B를 선호해. 여기서 제3자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랑 B의 선택지가 동수잖아요. 이때 얘가 누굴 고르냐에 따라서 신원 노출되지. 동수였다가 A로 결정되면 얘가 A 고른 거잖아. 그 다음에 제3자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공정성 위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전제는 지금 A 선택자와 B 선택자가 동일할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A 후보자와 B 후보자가 정확히 똑같은 득표수를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알기로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알기로 그럼 국회에서 투표해요. 국회에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도 150대 150이 나오면 국회의장이 최종적인 선출권을 가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한 표도 차이 안 나고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자, 근데 봐봐. 그 사례를 생각해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투표 5대5로 딱 갈렸다. 국회의원도 150대 150으로 딱 갈렸어. 그때 제3자인 국회의장이 A를 선택하면 얘가 대통령이 되고 B를 선택하면 얘가 대통령이 돼요. 이러면 익명성이 있어요? 익명성 없지. 얘가 얘 뽑았다는 거 알려지지.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얘를 선호한다는 거 알려지지. 공정성 깨졌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왔어요? 복권을 허락하는 것은 복권을 허락하는 것은 as a social outcome hence seems like a necessity. 이게 필요해 보인다. 복권을 사용하는 것이, 복권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객관적인 선택을 위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deterministic social choice functions, 대부분의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 문제들은 such as plurality rule are only deterministic as long as there is no tie. 이 얘기를 내가 머릿속에서 꺼낸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동수가 없을 때만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수결 원칙이었는데 지금 깨졌잖아. 다수결 원칙으로 작동이 안 됐잖아. 정확히 A를 선택한 사람과 B를 선택한 사람이 똑같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이 안 됐다. 그럴 때 1인이 어떤 제3자가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얘가 얘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때는 비밀 조건과 공정 조건을 모두 어긴 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So the use of lottery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interestingly goes back to world's first democracy in Athens. 아테네의 첫 번째 민주주의까지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직자를 뽑을 때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로터리, 복권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복권으로 돌렸다는 게 뭐지? 이 맥락에서 복권이 사용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랜덤으로 둘 중에 하나를 뽑았다 이거잖아요. 랜덤으로 뽑으면 비밀 조건도 유지가 되고 공정 조건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A 후보와 B 후보가 똑같은 득표를 얻었다 하면 난수 발생기에다 둘을 집어넣어가지고 난수 딱 입력해서 A 나오면 A가 대통령, B 나오면 B 대통령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call for randomization of or other means to tie breaking. randomization, 랜덤화 또는 다른 수단을 요청한다.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선호를 모을 때 일부 경우에 랜덤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Demonstrate how impartial selection would be invalidated. 어떻게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됐다고 했어요, 지금? 선택이 무효화된 건 아니지. 공정한 선택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지. 오히려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 랜덤 변수를 사용한 거 아니겠어? 공정한 선택을 해야지 않기 위해서 복권을 썼다기 때문에 반대말이고요. necessitate deterministic system of selecting voters blindly. blindly는 이거 블라인드 채용할 때 쓰는 말인데 모르는 채로 랜덤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3번이 답이 되려면 야 애초에 이게 동점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하나 고르자. 처음부터. 아니면 애초에 투표할 때부터 A를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하고 B를 2번이라고 해. 근데 이걸 안 알려준 채로 1, 2 고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블라인들리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겠죠. 이제 자, they rely upon neutral agents to establish clear selection guidelines.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고 require understanding of the unpredictability inherent in democracy. 그래서 문제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골라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여기는 로터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얘랑 같은 말인 randomization을 고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던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다. 맞춘 사람 있나 혹시 이거? 34번? 그치, 이거는 오답률이 너무 높았어. 자, 35번은 4번입니다. 얘는 넘어가고 36번은 이번에 푸는 순서 문제 두 개가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웠어요. 근데 뭐 자주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6을 풀었는데 되게 쉽게 풀렸다? 37이 개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면 36번 잘 풀렸잖아? 37번 그냥 웬만하면 마지막에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얘가 그렇게 쉽게 풀렸으면 뒤에 거는 보통은 예전에 이거 보이냐? 이거 37번에 풀어놓은 거 보여? 색깔 펜으로 지금 푼 거 보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36이 쉽게 풀리면 37은 건너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봤자 3점이니까. Traditionally, when teachers teach writing, they assign topics for students to write on. 토픽을 설정을 한다. 어쩌면 뭐 약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nd then have students write about the topic without interruption. 핵심은 여기입니다. 방해하지 않고 학생들이 글쓰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뭐래요? 이게 전통적인 글쓰기 수업이래.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니네 알아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잡아내시고. A. Process writing에서는 반면에 students may initially brainstorm ideas about a topic began writing, but then they have repeated conferences. 반복된 회의가 있대. 그리고 여기서 피드백을 받는데 얘 그럼 주어진 문장이랑 반대말이잖아. 주어진 문장은 without interruption이었어요. 얘는 with interruption이지. On the other hand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연결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근데 여기서 A 골랐으면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야. A가 안 오거든 여기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뭘 검증해야 되냐. A를 쓰기 전에 얘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B, C 중에 있는지를 봤어야지. 얘는 지금 개입 없이 타인의 개입 없이 글쓰기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개입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글쓰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심지어 A 앞에 on the other hand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오기 전에 이 얘기가 끝나야 돼. 개입이 없는 얘기가 앞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A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보시면 C에 Teachers collect and evaluate what students have written. Such instruction is very product oriented. There is no involvement. 이 C가 누구랑 한 세트야? 얘가 주어진 문장이랑 한 세트예요. 얘가 먼저 와야 돼. 주어진 문장 다음에 C. 그 다음에 B를 검증해 보시면 이제 뭘 검증해야 되냐? B가 여기에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A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어요. 그치? 개입 X, 개입 O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할 거야, B가. 자, 읽어보시면 Students learn to view their writing as someone else's reading. 다른 사람의 읽기로서 그들의 글쓰기를 배우는, 보는 방법을 배운다. 개입이 있는 얘기죠. 개입이 있다. 개입이 있는데 이게 A에서 on the other hand보다 앞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주어진 문장이랑 C가 한 덩어리, A, B가 한 덩어리라는 뭐 전형적인 패턴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건 대부분 잘 맞았을 거라고 보고 그 단서로 보면 B는 끊어졌어요. B는 요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끊어진 거고 얘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얘랑 붙는다. 얘가 한 덩어리다. 그래서 C, A, B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죠? 36번은 다들 괜찮았어? 37번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정답률이 28%예요. 근데 오지선다잖아? 그럼 그냥 하나 찍으면 20%란 말이지? 찍은 거랑 사실 별 차이 없을 정도의 문항이었는데 그래서 얘는 어차피 우리가 실전적으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고 그냥 이런 문항이었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So perhaps at some point you have seen something mathematical,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를 보고 이해를 못했을 거다. 뭐 그거는 사실 perhaps가 아니고 난 항상 그렇긴 하거든. 근데 뭐 그래요. 수학적인 글쓰기는 보통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The complicated notations that might spring to mind.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이 복잡한 기호들이 are obvious signs. 당연한 표식이지만 a lot of those are really quite modern. 굉장히 현대적이다.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 A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특정한 명사를 잡아가지고 끊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뭐 세모라고 쳐. 심지어 이거 X라고 봐도 안 풀려. 심지어. 왜 안 풀리는 게 여기가 아니고 뒤에 두 개를 결정한 데서 오류가 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뭐 세모라고 보셔도 되고 조금 대범하게 X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런 뭐 그래 넘어가자고. 자, 너는 첫 번째가 아니야.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sometimes have to rely on discussions with colleagues. 전문적인 수학자들, 그러니까 수학 교수들이겠죠. 수학 교수들조차도 다른 사람과의 논의에 의존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주어진 문장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너 수학적 글쓰기 이해 못하지? 아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그 잘난 교수들조차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는 일단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C. 간단하게 얘기하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무언가 수학적인 게 있어야 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하기 위해서 that 이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it is mathematics. 그것이 수학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 뭔가 수학적인 게 있어야 그것을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어떤 시점에 너는 수학적인 글쓰기를 보고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수학적인 뭔가가 머릿속에 있어야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세모인 것 같기도 하고 X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보수적으로 보면 이거 세모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명확한 단서로 A, B, C 다 안 끊어진단 말이야. 이때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쉬웠잖아? 이게 요딴 식으로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이거 어차피 시간 안에 못 풀어 그러면.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은 세모기 때문에 아니면 X라고 쳐. B가 어쨌든 가능성이 제일 높단 말이지. 얘는 확실하게 여기서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써도 되는 단서는 아니에요. 연결은.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지금. 그럼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어쩌겠어. 자, B를 일단 연결을 해보자고. 여기까지 괜찮아. B까지 괜찮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 그 잘난 수학자들조차도 종종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나 너 어떻게 알아?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애초에 어떤 글쓰기가 수학적인지 어떻게 알아? 복잡한 기호들은 굉장히 현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 무언가 수학적인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솔직히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C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재진술 관계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저기 put simply가 있으니까 재진술 연결사로 B 다음에 C를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A는 완전 딴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골라버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게 오답이에요. 답이 아니야. BCA가 답이 아니야. 정답은 BAC인데 왜 BAC일까? 이게 왜 BAC냐면 이 put simply 재진술 연결사 있죠. 얘가 여기까지의 문장을 재진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이 전체를 재진술한 겁니다. 이 전체가 얘랑 재진술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B에서 C가 단절이라는 걸 잡아낸 다음 BAC로 가야 되는 거야. 일단 A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Mathematic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굉장히 오랫동안 수학이라는 게 있었대. 어떤 기호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먼 과거에 있는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를 보고 있다면 이게 수학인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put simply가 문단 전체에 대한 재진술 연결사로 기능했다라고 봐야 이게 되는 건데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제 BCA가 절대 안 돼라는 근거가 사실 안 보여.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냥 버리면 되는 문제고 실제로는 put simply를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긴 됐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있나 혹시? 이거 BCA 골랐지 다. 대부분 BCA를 골랐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나 처음 BCA로 이거 풀었거든. BCA라고 해놨는데 BCA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BAC래.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연결을 해보니까 그 강제로 연결하고 연병을 떤 그 흔적이 이거 아니겠어? 네, 해보니까 BAC래요. 그렇대. 이 정도는 버리세요. 버리셔도 되고. 자, 38번 이거나 보자. 자, 얘는 이거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여기 있는 it 있지. 쉬운 문제니까 단성 보여줄게. 여기 it 있잖아. 요 it 누구예요? 얘랑 똑같지? tree야, tree. 나무가 어떤 위험 부담을 할 거고, 나무가 안 날아갔다면 나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는 나무가 아니거든. 얘는 signals to them. 그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뭐 할 시간이라고? 그들의 잎을 버릴 시간이라고. 이번에는 그들이 나무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it은 뭐가 아니다? 얘는 tree가 아니다. 그 3번이 단절입니다. 이 3번은 저 위에 있는 winter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풀면 된다. 이제 읽어보면 it이 갑자기 바뀌었어, 지멋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 대명사를.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39번 보시면 얘는 글을 읽었을 때 단절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자, 그냥. Historians use evidenc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뭐 그렇대요. 증거를 사용한다. 어떤 그 건축 역사에서 이러한 증거는 may take the form of building themselves. 건물 자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뭐 이제 설계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수도 있다.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어떤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도출된다 from a multitude of sources.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잖아, 이건 다. The Egyptian pyramids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은 it'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소재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래됐다고 해서 역사적 중요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사료인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바꿔서. 오래됐다고 해서 역사적 중요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갑자기 소재가 너무 확 바뀌었죠.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피라미드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피라미드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고 그게 해석되고 뭐 다양한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의미 있는 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거든. 피라미드에 대한 구체적 사례. 5번부터는 different historians may place different values in the same fact.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discovery of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may modify or change existing theories. 현재 존재하는 이론을 바꿀 수 있어. 이게 결론 부분이잖아. 그럼 이렇게 읽었을 때 2번에서 글의 소지가 바뀐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but을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전개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단절됐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글을. 근데 위에 가봐야지. 위에 가보시면 자, 문제는, 생존의 문제는 뭐냐면 what has survived. 생존한 것이 뭐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be more significant. 더 중요하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찾는 이 정보가 주어진 문장이었죠. 얘를 2번에 넣고 2번부터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0번은 이거는 단어 하나 때문에 틀렸을 거야. 저 4번 feature가 특징이라는 명사 말고 등장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등장하다. 여기 이런 뜻이 있어. 등장하다. 그 음악 해봤던 친구들은 피처링이라는 거 알죠? 피처링. 그게 이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ile characters and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 반대말이겠네. Literary fiction에 있는 캐릭터는 hardly ever 빈칸. 빈칸하지 않지만, 즉 A 안 하지만
Those in genre fiction may often do. 얘네는 한다. 그 다음에 많은 애들은 undergo, be in their traits, especially when written by different authors. 다른 작가에 의해 쓰여질 때 뭐를 경험한다? 당연히 변화겠죠. 다른 작가에 의해 쓰여질 때 특히 일관성을 경험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B는 당연히 변화고, 이거 먼저 잡아내신 다음에, 자, 변화한다면 일단 나타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A는 그럼 안 나타난다라는 말이겠네. 근데 여기 hardly ever 이라는 부정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거꾸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urface, endure, feature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될 거고 degradation, simplification 안 되니까 여기서 transformation, 변화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아마 feature란 단어를 몰라가지고 못 풀었을 거야. 만약에 틀렸다면. 자, 이거 한번 채점해보시고